45살 김 씨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은퇴 후의 삶이었다. 주변을 보니 은퇴한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다양했다. 어떤 분은 매일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어떤 분은 집에만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있었다. 같은 나이, 비슷한 배경인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래서 김 씨는 주변의 시니어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늙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과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늙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주었다. 김 씨가 만난 75살 박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챙겼다. 누구의 아들이 취직했는지, 누구의 손자가 아픈지, 누가 이사를 가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 할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나 유행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모든 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비판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김 씨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는 70살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고생했지만 손자에게 물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기까지 한다. 손자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다고 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었다. 김 씨의 장인어른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사위가 회사 일로 고민할 때도 먼저 나서서 조언하지 않고 묻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물어보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되 강요하지는 않았다. 내 생각은 이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내 판단이 더 정확할 거야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김 씨는 장인어른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네 번째, 이들은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은 시니어들은 모두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 동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75살에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카메라 조작법도 몰랐지만 지금은 동네 사진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매주 새로운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정리해서 전시회도 연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나이가 들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색해지면 사람들이 멀어진다. 김 씨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물론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기꺼이 써야 해. 그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 가끔 커피값을 내주거나 손자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만들었다. 여섯 번째,
이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현명한 시니어들은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와 같은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함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7번째, 이런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신경 썼다.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건강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김 씨가 알고 있는 한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지만 매일 산책을 하고 식단을 관리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의 병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운동하면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나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8번째, 이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까다로워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현명한 시니어들은 비판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자라서 그래라고 말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로 느껴졌다. 9번째,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잘 조절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기복이 커지기 쉽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니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참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전달하지 않았다. 대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10번째,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이가 들면 질투심이 생기기 쉽다. 특히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시니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김 씨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웃의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자식 교육을 정말 잘했다고 말해 주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가족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11번째, 이런 사람들은 예의와 매너를 중시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의다. 시간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예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12번째, 이들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진지해지고 웃음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은 시니어들은 모두 유머 감각이 있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놀리기도 했다. 김 씨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는 자신의 건망증을 유머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요즘 3걸음 가면 왜 여기 왔는지 까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할머니의 건망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매력이 되었다. 13번째, 이런 사람들은 베풀기를 좋아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정성, 경험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한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었다. 돈을 받지도 않고 매주 일정한 시간에 아이들과 만나서 바둑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이 커서도 할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14번째, 이들은 자신을 계속 발전시켰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70살의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손자와 같은 나이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할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공부에 대한 열정과 인생 경험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15번째,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을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회라고 여겼다. 한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산책으로 운동 방식을 바꿨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갔다. 등산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16번째, 이들은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식들로 하여금 더 많이 찾아오게 만들었다. 김 씨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혼자 했고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17번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현명한 시니어들은 적당한 선을 지켰다. 궁금해도 묻지 않아야 할 것은 묻지 않았고 들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신뢰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8번째, 이들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했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니어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니어들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도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요즘은 그런 문화구나라고 이해했다. 이런 관용적인 태도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19번째,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 철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 한 할아버지의 철학은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하자였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이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들이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할아버지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20번째, 이들은 죽음에 대해 담담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했다.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자신이 죽은 후에 남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게 하지 않았다.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자식들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었다. 21번째,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현명한 시니어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고맙다고 말했고, 이웃이 작은 도움을 주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들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졌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22번째,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고 싶게 만들었다. 무리해서 혼자 하려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았다. 23번째,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 힘들다, 아프다, 짜증난다는 말 대신 그래도 괜찮다, 다행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다. 물론 진짜로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했지만 평소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24번째, 이들은 외모에도 신경을 썼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를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꾸밀 수는 없지만 최소한 깔끔하게 유지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좋은 냄새가 나도록 관리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시니어를 보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 25번째, 이런 사람들은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 소통을 도왔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기성세대에게 설명해주고 기성세대의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양쪽 세대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갈등을 중재하고 이해를 도우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 김 씨는 이런 관찰을 통해 깨달았다. 늙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김 씨는 지금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기로 했다.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건강을 관리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기로 했다. 예의를 지키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로 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죽음에 대해 담담하기로 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외모에 신경 쓰고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확신했다. 지금부터 이런 노력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나중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려면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시니어가 될 수 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 씨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본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결국 늙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려면 지금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